안녕하세요. ALE 코리아에서 데이터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호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알카텔 스위치 부분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스위치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시간이 25분이라 좀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파트너 이벤트를 하는 사이에 업데이트된 스위치 제품군들이 좀 많이 나왔고 앞으로 나올 제품들이 꽤나 많아서 25분 이내에 이걸 모두 전달을 드리려면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트너 인용문을 통해 최근 IT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혁신의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IT 담당자는 자동화를 통해 효과적인 인프라 관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쳐서 정책을 만들고 컨피그레이션을 하느라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또 작업 중에 휴먼 에러라도 발생을 하면 기업은 상당히 많은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휴먼 에러를 줄이고 네트워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년 이내에 60%가량의 IoT 장치가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IP CCTV나 IP 전화기, 심지어는 TV나 세탁기, 각종 센서 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IoT 디바이스는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사이버 시큐리티 세션에서 실제로 IP 전화기를 통해서 내부 인프라가 해커에게 어떻게 잠식당하는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사실 지금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IoT 디바이스가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지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IoT 디바이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안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은 수많은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세그멘테이션된 최적화된 보안 정책을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하고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IT 예산은 모두 IT팀에서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였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36%의 기업에서 비즈니스 리더가 IT 예산을 집행할 때 크게 관여를 할 정도로 단순하게 네트워크라는 장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프라도 비즈니스와 통합이 되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고 또 업무 민첩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서 IT 예산을 절감하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고객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에서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알카텔은 최근에 이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들이 모두 와이파이 6라는 무선 인프라에 연결이 되면서 폭증하는 트래픽들을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ALE의 자동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을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에 대한 시큐어 온보딩을 통해 보다 안전한 IoT 디바이스에 대한 허용,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이런 편의성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합니다. 저희 에셋 트래킹 솔루션은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운영 비용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oT와 에셋 트래킹에 대한 부분은 뒤에 정세현 부장님 세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네트워크의 리프레시먼트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네트워크 변화의 관점에서 저희 알카텔은 UMP 기반의, 즉 사용자 기반으로 사람과 그리고 IoT와 같은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때 자동으로 해당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게스트가 외부에서 특정 기업에 방문을 할 경우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게스트라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사전에 정의된 IP와 그리고 보안 정책, QoS 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공공기관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성되고 사라지는 그러한 간이 진료소 같은 것을 보면서 IT 담당자분들이 매번 새로운 IP를 할당하고 그리고 라우팅을 적용하고 QoS를 적용하느라 엔지니어와 고객의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날에는 이러한 작업을 하다가 휴먼 에러로 망 전체가 흔들려서
민원인의 불만이 폭발했던 것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UMP를 이용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용자나 장치에 대해 운영자가 아닌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전개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 감소와 운영의 편의성, 업무 로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ALE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저희 SPB라는 인프라 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존의 레거시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긴 컨버전스 타임으로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에 대한 복구가 느려서 많은 기업들의 불만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SPB를 통하게 되면 기존보다 빠른 페일오버와 그리고 자동화된 네트워크 확장 및 전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관 같은 사례에서 네트워크 변화가 작게 발생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VLAN 기술은 4,000개라는 네트워크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SPB는 수백만의 서비스 확장성을 통해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자동화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저희 새로운 알카텔 스위치 제품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저희 ALE 라인업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코어 샤시형부터 L2 스위치와 산업용 스위치까지 하이엔드부터 로우엔드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장표에 보시는 뉴라고 표기된 장비가 작년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투명하게 좀 표기되어 있는 L2 스위치, 저희 6450 시리즈 스위치가 올해 EOS가 됐고 새롭게 이제 6360 시리즈 스위치 시리즈로 이제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장비별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샤시형 스위치인 OS 9900 시리즈 스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07 스위치는 파트너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처음 출시에 맞추어 1G, 10G, 100G까지 다양한 NI 모듈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많은 디바이스들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관련 트래픽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트너분들과 고객분들이 더 높은 스위칭 용량과 높은 포트 덴시티를 요구하는 새로운 니즈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알카텔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CFM 버전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기존보다 2배 늘어난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성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9912 샤시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7에 들어가는 새로운 CFM 버전 2가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기존의 파트너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CFM에서 지원하던 스위칭 패브릭이 장당 이제 2.56TBPS를 지원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CFM 버전 2가 출시가 되면 5배의 성능이 향상된 최대 12.8TB, 2장을 실장을 하게 되면 25.6TBPS까지 성능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CFM의 성능 제약 부분 때문에 100G 모듈의 풀 와이어 성능이 일부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CFM 버전 2가 출시가 됨에 따라서 완벽하게 9907에서 풀 와이어 스피드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CFM 버전 2가 출시가 되면 어느 정도 이러한 성능에 대한 목마름을 좀 해결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기존 CFM과 새롭게 출시되는 CFM2는 호환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마 정말 파트너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대하시고 또 궁금해하실 새로운 샤시인 9912 스위치입니다. 목표는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타겟을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기존의 9907에서 2배가 늘어난 NI 슬롯 그리고 사이즈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MM 2장이 리더넌트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총 10개의 NI 모듈을 통해서 기존의 9907에서 제공하던 포트 덴시티보다 더 높은 포트 덴시티와 그리고 성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907과 동일한 하드웨어 형태로 NI, 그리고 CFM, CMM 등을 수용하는 아키텍처로 설계가 될 예정이고 9912용 새로운 CMM과 CFM도 동시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907에서 사용하던 일부 NI 모듈하고 파워 서플라이도 신규 출시되는 9912 스위치에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샤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당연히 새로운 CMM과 CFM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저희 관리 모듈인 새로운 CMM2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새로운 CMM2는 9911을 위한 모듈로서 출시 초기에는 9912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9907 스위치에서도 함께 지원이 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9907의 CMM은 저희가 이제 두 포트만 지원을 했었죠. 40G를. 하지만 새로운 CMM2는 인터페이스 타입도 더 다양하고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40G, 100G 그리고 스플릿 케이블을 이용해서 10G나 25G 인터페이스를 또 확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파트너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RFP 작업을 할 때 금액적으로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존 CMM과 신규 CMM2는 동시에 한 샤시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CMM용, 신규 9912용 신규 CFM입니다. 이 CFM은 기존에 이제 9912만을 위한 새로운 패브릭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9907용 CFM의 10배, 그리고 CFM 버전 2의 2배의 성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9907이나 9912는 총 4장의 CFM을 실장할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 현재는 2개만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9912가 처음에 출시가 되면 이 2장의 CFM을 통해서 최대 51.2Tbps의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고 추후에 4장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100Tbps 이상의 아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9912와 907의 샤시 크기 사이즈 때문에 CFM과 9907 CFM과 9912 CFM은 네, 각각 호환이 안 될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CFM이 나오게 되면 모든 라인 카드에서 풀 와이어 스피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9912가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100G 20P짜리 새로운 NI 모듈이 출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개의 40G 100G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는 NI 모듈이고요. 앞에 CMM과 NI 모듈 모두 맥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NI 모듈은 기존의 9907 CFM 버전 2와도 호환이 되고, 그리고 풀 와이어 스피드를 제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샤시 스위치인 9912 그리고 9907용 CFM 버전 2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아마 이렇게 고대하시던 9912가 새롭게 출시가 된다면 보다 높은 성능과 포트 덴시티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충분히 제한이 가능한 아주 메리트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사업을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파트너분들이라면 이 9912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데이터 센터나 혹은 미들 백본 쪽에 코어 스위치로 들어가는 9907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69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정도에 출시가 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요. 초기에 이제 X 시리즈, T 시리즈 출시 이후에 V70이나 C32와 같은 강력한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새롭게 2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고, 올해 2가지 혹은 3가지, 그리고 내년에 또 2가지의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일단 작년에 저희가 X48, T48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작년에 Q3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6900 X48C 에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되었고요. 6900 V48C 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에이직 칩셋을 탑재한 6900 C32 이 모델과 나머지 좀 더 컴팩트한 24 그리고 T24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MPLS라든지 EVPN과 같은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하드웨어 레디가 준비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X48C6 모델하고 T48C6 모델은 이미지의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48포트의 1G, 10G 광 혹은 UTP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6개의 40G, 100G 업링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V72와 C32 모델과 버추얼 샤시로 호환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데이터 센터에 맞는 VXLAN이라든지 혹은 저희 자동화를 위한 SPB와 같은 이러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48 모델도 앞에 X48 모델과 동일하지만 인터페이스 타입이 UTP 타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3월에 출시가 된 X48 C4E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전체 40포트의 1G, 10G 광과 그리고 8포트의 1G, 10G, 25G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네 포트에 100G, 40G, 그리고 분기 캡을 이용해서 추가로 25G와 10G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앞의 모델들과 동일하게 버추얼 샤시가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2가 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맥색을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900 중에서 맥색을 지원하는 모델이 새롭게 출시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어드밴스 스위치 제품군인 6860N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Q3에 6900 앞에 모델이 출시될 때 같이 출시가 된 모델인데요. 기존에 저희 6860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능이라든지 POE 버짓에 대한 한계점을 이제 개선한 모델이라서 앞으로 나오는 뭐 8x8과 같은 와이파이 6 무선 AP나 혹은 PTZ 카메라와 같이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치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25G, 40, 100G를 지원하는 새로운 L3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세 가지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고요. 올해 하반기에 나머지 두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 브로셔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6860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맥색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6860N U28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와 1기가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4개의 1G, 10G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업링크로는 1G, 10G, 25G 총 4포트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6860N 모델 모두 다 유일하게 SATA 방식의 SSD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 모델들하고 좀 다른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48Z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포트에 2.5기가 그리고 12포트에 100메가 1기가 2.5기가 5기가의 멀티기가비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대 95W까지 PoE를 지원을 하고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업링크는 4포트 1G, 10G, 25G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6860N P48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모델이 저희가 어드밴스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 모델은 이제 업링크 모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별도로 모듈형 타입의 업링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업링크 모듈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유연하게 확장을 하시거나 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6860M 모델은 모두 다 맥색을 지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맥색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맥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P색이라고 하는 L3 계층에서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레이어 2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건물 간에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사용자의 PC가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저희 이제 서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자 PC에서 서버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 이 맥색이 없는 환경에서는 중간에 해커라든지 혹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데이터를 가로채서 보았을 때 이 데이터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한데 저희 맥색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무결성과 안전한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그룹 스위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위치 제품군인 OS6360과 2000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360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6450 스위치와는 이 6450 스위치가 단종됨에 따라서 이제 대체로 나온 그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그리고 이제 L2 스위치의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SMB 시장에 OS2220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뒤를 이어서 2260과 2360 시리즈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기존의 L2 스위치인 6450과 6360 프로덕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차이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저희 6350 같은 경우에는 VxWorks 기반으로 AOS 6점대의 OS를 지원했고요. 새롭게 출시된 6360은 리눅스 기반의 8점대 AOS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360은 무엇보다도 10G까지 지원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10G 스태킹을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6360 모델은 팬리스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일단 6360 스위치를 간단하게 보시면 콤팩트한 사이즈 10포트짜리부터 PoE나 non-PoE 그리고 라이센스를 통해서 텐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텐지 전용 모델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2220 스위치의 뒤를 이을 2260과 2360 이 시리즈의 스위치들은 기존의 웹 스마트 스위치에서 진화된 웹 스마트 플러스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OS보다 좀 더 가벼운 HOS 5점대를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2260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 4포트의 업링크였죠. 하지만 이 모델이 출시가 되면 최대 6포트까지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쟁사보다 좀 더 강력한 SMB 마켓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웹 스마트 플러스의 2260 후속 모델인 2360 모델로 얘는 내년에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텐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SMB 마켓에 최적화된 L2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2 스위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L2 펑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최대 6포트의 업링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L2 스위치에서 업링크 6포트를 지원하는 제조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워크그룹 스위치 제품군에서 앞으로 변화되는 라인업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2260 SMB용 웹 스마트 스위치는 2260과 2360으로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6250, 6450 메트로 모델들은 앞으로 이제 6465T 모델로 전환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6350과 그리고 6450 EOS 댐에 따라서 6360 시리즈나 혹은 와이파이 6를 필요로 하는 멀티 기가빗 인터페이스 환경에서는 6560 시리즈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이제 사실 좀 촉박해서 굉장히 빨리 전달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희 신규 스위치 제품군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좀 영업 기회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준비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